자, 오늘은 107쪽 이대봉전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이대봉전도 마찬가지로 영 이야기예요. 이대봉이라는 영 이야기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이 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하면 일단은 이시랑이라는 이제 이대봉의 아버지가 있어요. 시랑이 직책 이름이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대봉이고, 이 사람에도 절친이 있어요. 장한님이라고. 역시 한님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직책이고, 이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애황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영웅 스토리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스토리가 꼭 부모님이 간신배의 그 계략에 휘말려서 죽을 위기, 유배를 떠나거나 죽을 위기. 그거 똑같아요. 그지? 이시랑이 간신 왕희예요. 황희가 아니고 아이고 미안해요. 왕희를 비판하는 상소를 해요. 유배를 갑니다. 이제 오히려 자기가 몰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또 왕희는 유배 가는 이시랑 대봉을 죽이려고요. 근데 용왕이 살려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요. 용왕이 여기선 조력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희가 애황을 며느리 삼으려고 합니다. 간신배가. 애황이가 도망쳐요. 남장을 합니다. 남장에서 이름을 바꿔요. 개운으로 바꿔요. 도주하고요. 도주에서 무예를 배웁니다. 이 이야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웅 스토리에서 여자 주인공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애왕이라는 애가 남장으로 해가지고 무예하고 대장수까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활약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장원급제합니다. 그래서 이 애황, 즉 동일인물이죠. 개운이 장원급제에서요. 한림학사 되고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원을 침략해요. 그래서 중원을 침략당하자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참전해서 그지? 적을 무찌르는 그러니까 활약상이 있어요. 그럼 얘도 영웅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대봉이는 뭐라고 있냐? 이제 이 대봉이는요. 북흉노제 대봉은 북흉노가 중흥을 침범한다 라는 것을 자기가 예언을 하게 돼요. 청운은 하늘의 기운을 보면서 보는데 그래서 격파하죠. 그지? 격파해서 항복을 받아내죠. 영웅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왕위를 처단해요. 그지? 대봉이 왕위를 처단하고 애왕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정혼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들을 이시랑이랑 장한님이랑 아들, 딸을 각각 낳잖아. 그래서 둘 아들과 딸을 정혼시키기로 해요. 정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봉이랑 원래 애왕이랑 이제 결혼할 운명이었는데 그 왕이라는 애가 그렇죠. 중간에 애왕이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애왕이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결혼하고요. 그리고 대봉은 초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요. 이런 영웅 스토리예요. 우리가 흔히 봤던 건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다 싶은 건 애황이죠. 애황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스토리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무협소설 읽듯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고전 영웅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고전 영웅소설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민중적 영웅소설하고 귀족적 영웅소설로 나뉜다. 그래서 민중적 영웅소설이라는 것은 어떠냐?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탁월한 능력을 지닌 미천한 처지. 적대자와 싸우자가 패배해요. 여기 패배한다. 그리고 이 유형 구전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임진록의 김덕력 같은 사람, 김덕력이 뭐냐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비극적 영웅의 삶을 다룬 그런 소설이 무슨 소설이다? 민족적 영웅 소설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귀족적 영웅 소설은 뭐냐? 영웅 일대기의 구조를 그대로 계산하면서도 약간 부분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대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아이고 다시 어떤 거냐면 비정상적인 출생을 늦게 얻은 외아들을 바꾸거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영웅으로 변신하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달라진 거고 그렇다고 영웅 일대기 구조를 안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적대자의 모해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을 극복하면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결말로 삼았다라는 거죠. 민족적 영웅소설과 달리 귀족적 영웅소설은 당대의 구전서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은 채 소설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대요. 근데 귀족적 영웅소설이 인기를 누린 이유가 나왔는데 여기 네모할게요. 인기를 누린 이유가 왜 그렇냐? 그러면 일단 흥미 위주의 사건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지? 여기 밑줄 할게요. 흥미 위주의 사건을 설정했다. 자, 세계관을 천상과 지상으로 구분한 이원론적 세계관, 천계랑 지상계가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 위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조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그 악의 횡포는 선한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고 불행에 몰아넣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선이 승리하는 결말. 그죠? 그래서 흥미주의 사건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루면서 긴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결국은 선이 이기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귀족적 영웅소설이 인기를 끈 어떤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대봉전은 어느 소설에 속하냐면 어떤 소설을 지겠어요? 비극적인 어떤 영웅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귀족적 영웅소설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죠? 자, 여기 본문 읽기 전에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네요. 그죠? 요거 문제 풀 수 있겠네. 요거 문제 한번 지금 빨리 풀어볼까요? 자, 그럼 답 쓰잖아요? 그럼 볼게요. 귀족적 영웅소설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자, 거기 보시면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이 유교적인 건. 어쨌든 요거는 눈에 안 보이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1번 말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냐면 흥미 위주 여기 유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흥미 위주의 사건을 설정해요. 유교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귀족적. 그지? 그러니까 맞네. 그죠? 그러고 나서 쭉 보시면 민중적 영웅소설 많이 창작해요. 그죠? 귀족적 영웅소설이 흥미를 끌었다고 했죠? 그지? 그리고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는 권선징악 결말. 그죠? 자,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죠? 뭐가 틀렸죠? 그치? 승리하지 않죠. 죽는다고 그랬잖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비극적 영웅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본문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나에 대한 특징이네. 나의 서술상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적 독백이 있는지,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부분, 배경묘사 부분이 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는지, 서술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네요. 근데 A, B, C 할 때 말하기 방식. 그래서 말하기 방식 볼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되네요. 과거 일을 언급하고 있는지,